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HLB 장 마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장대 양봉 정도로 여기 11만원 언저리에서 끝났다면 11만 5천원, 12만원 정도까지 갔다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될 뻔했어요. 그리고 사실 어저께도 그런 모습이 될 뻔했었죠. 여기서 오일선을 살짝 안착을 해주고 오늘 슈팅을 해주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H1B는 전일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했어요. 약 5% 정도 빠졌죠. 정확히는 마이너스 4.91% 하락한 96,800원에서 종가를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수를 좀 살펴보시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코스닥 지수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음봉 뒤에 큰 음봉 뒤에 장악해주는 양봉 그리고 오일선 위에서 3, 4일 정도 씌워주고 있고 이제 재차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올 만한 찬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내일 이제 만기일이고 또 가장 지금 시장에서는 불안해하고 있는 게 15일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특히 IT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매일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첫 번째는 15일 날 예정된 대로 관세를 아마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차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이 휴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는 워낙에나 계산이 빠르고 얻어내려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잘 얻어낸다. 셈이 빠르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지금 미국 상태는 완전 고용에 나름 트럼프 지지율도 견고하고 45% 정도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선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재선에 확실히 당선되기 위해서 한 번 더 불안감을 조성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미중 무역 전쟁은 내년도 최종적으로 보면은 휴전이 될 건데 한 번 더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일 만기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15일에 있는 그 관세 부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고 사실 LB 분틱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나름 오전에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했거든요. 사실 오전에 네이처셀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다가 재차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다가 좀 와해가 돼서 이렇게 장중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었어요. 장중 조정을 좀 이렇게 완연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가 그래도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1시 이후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10만원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오늘 어제 추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는데요. 만약 이게 오늘 이 음봉이 그러니까 오늘 중요했던 이유가 여기서 오늘 이게 장대 양봉 정도 한 7, 8% 상승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그래서 한 12만원 언저리까지 가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매번 말씀드리는 그런 역헤드가 완성이 될 수 있었던 이렇게 뭉툭한 역헤드가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게다가 만약에 음봉이라도 밑꼬리가 이렇게 달려주는 음봉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그런 여력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곧장 올릴 수 있는. 근데 만약 이렇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LB가 지금 현재 상방향도 열려 있고 옆으로 길 가능성도 열려 있고 하방의 가능성도 있는데 옆으로 긴다면 텔콘처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텔콘의 이 당시 때 수급이랑 상당히 많이 비슷해요. 딱 어저께 LB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오일선에 딱 안착을 한 해 만에 딱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끝나준다면 얘도 재차 이렇게 윗동네로 이사갈 수 있는 그런 수급 편이 됐었는데 그게 와해가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의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그냥 가격 조정을 이렇게 기간 조정을 이렇게 해주고 오늘에서야 나름 상승을 이렇게 좀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둥글게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할까요? 원형처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 HLB도 오늘 밑꼬리가 달렸으면 내일 재차 그러니까 여기 꼬리가 좀 강력하게 달리고 마이너스 1% 정도에서 끝났다면 내일 재차 한번 강력한 양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급이었을 텐데요. 그러긴 좀 약간 아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텔콘처럼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시장에 갑자기 악재가 출현을 해서
뭐 최악의 경우는 추가 하락의 경우도 좀 열어는 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약간 돌변한, 어저께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수급 형태였다가 오늘 다시 좀 내려간 모습이 약간 실망감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하방 경직은 계속 해주는 모습이에요. 바닥은 확실히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어서 글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이벤트인 15일날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일단 결정이 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12월을 일단 조정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대주주 양도세까지 끝나면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전에 이제 머리를 좀 만들어 놨다면, 이렇게 역회된 숄더에서 머리를 좀 만들어 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리고 그 당시 때 이제 오른쪽 어깨를 완성하는 부분이었으면 하는데요. 어찌되었던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역시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공매도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영상에서 뉴스를 갖고 와서 그것도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오레바 설립건도 있고, 글쎄요, 왜 이렇게 옆으로 늘어뜨리는지 그 이유는 나중에 보면 이제 알게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아마 텔콘처럼 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 보이고요. 엘생도 마찬가지예요. 엘생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여기 25,000원 언저리까지 한번 21선까지 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의 모습이었는데, 오전에 잠깐 이렇게 한번 쳐줬죠. 얘도 보시면 오전에 한번 이렇게 쳐주고 한번 재차 다시 한번 뻥 터져 줬어야지 정상적인 모습이고 21선 언저리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졌어요. 그래서 뭐랄까, 얘도 옆으로 길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고요. 근데 노차의 경우는 살짝 더 내려와서 여기 2만원 선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뭐 나름 여기서도 쌍바닥을 만들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수급인 것 같아요. 엘비나 엘세이나 뭐 엘파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뭐랄까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엘파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어찌됐던 LB 따라가는 모습이 엘파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도 기간 조정을 지금 약 2달이 좀 안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돌리려고 하는데, 뭐랄까, 지금 1차 하락이 나왔고, 나름 2차 하락도 충분히 나와주는 상황에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U자형으로 좀 돌려줬으면 해요, 사실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농랩이죠. 농랩 수급을 좀 보시면 좀 많이 농랩을 갖고 왔는데, 농랩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시면 얘도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재차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보시면 농랩도 보시면요, 나름 2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약 66,000원까지 갔었었네요. 가고 이렇게 급락을 하고 1차 하락 이후에 나름 1차 하락 이후에 2차 하락, 나름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가격 기간 조정을 거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U자 형태로 돌리나 했더니 큰 형태로 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를 보여주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크게 보시면 얘도 진짜 정말 전형적인 쌍바닥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려졌어요. 근데 엘파는 약간 더 느슨해요. 아까는 저기 농랩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거를 좀 더 압축을 시키면 되거든요. 이거를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건 좀 더 느슨하게 더 늘어졌다고요. 그리고 1차 파동, 그리고 2차 하락, 그리고 2차 하락에서 곧장 이렇게 올려줬어야 했는데 못 올려주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LB, L생, 엘파 다 똑같은데, 그나마 엘파가 뭐랄까 좀 제일 안 좋은 수급이긴 하죠. 그 셋 중에서. 넥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를 크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로 만들 수도 있거나, 아니면 U자형 형태로 올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U자형 형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원풍도 보시면 이렇게 1차 상승이 나온 다음에 기간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나름 이렇게 돌리느나 했더니 실패를 하고 와해를 하고 다시 거의 최초 라인까지 왔죠. 라인까지 오다가
지지부진한 시세 속에서 일단 거래량 한 번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매물들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나름 재차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U자 형태로 돌리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거래량이랑 주가랑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런 걸 U자 형태라고 하는데, 글쎄 엘파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나고 나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이거랑 비슷한 게 글쎄 약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삼화제약 이 당시 때도 보시면 큰 장대 항봉 다음에 비실 쉬다가 1차 브레이크 실패하고 2차 하락이 나오면서 나름 브레이크 걸려주고 거래가 약간 수반이 되면서 U자형으로 이렇게 돌려요. 보시면 거래도 똑같고 전형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게 예저 젤바이오. 좀 크게 보시면 얘도 이렇게 상승 이후에 브레이크가 실패를 하고 나름 추가 하락, 그 다음에 여기 아까도 똑같았어요. 여기 거래량 한번 나와주고 윗꼬리 달려주고 며칠 더 수급 재정비를 해주고 한 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 수급, 여기 매물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주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원형으로 U자형으로 돌리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는데, 엘파도 일단 그러니까 가장 급선무가 거래량이겠죠. 거래량 일단 한번 나와줘야지 일단 U자형이 가던 올라가던 쌍바닥 형태가 되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보면은 특징이 다들 HLB 관련주들이 좀 뭐랄까 느슨해요. 느슨하고 약간 더 늘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 수급인데 느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엘생도 마찬가지가 됐고 엘파도 마찬가지가 됐고 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넥사도 마찬가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 뭐 이렇게 늘어뜨린 이유도 결국은 지나고 나보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는 어찌되었던 원칙대로 절차대로 계속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증진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만 더 기다리시죠. 오늘 기대를 많이 했던 하루여서 좀 안타깝긴 하죠. 게다가 밑꼬리를 달렸으면 좀 더 좋은 수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못내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매번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이로든지 결국에는 자기 본질에 수렴하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조정 기간이다 보니까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12월 내에 좀 이 조정이 잘 마무리가 돼서 1월달 정도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셔도요, 내년에는 다들 글쎄 뭐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을 좋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1월 정도부터는 뭐 SK 바이오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도 보여드리게 되겠다. 그러니까 SK 바이오랜드도 이걸 말씀을 드려요. 얘도 이렇게 U자형으로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내지는 이제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SK 바이오팜부터 시작해서 비보존도 있고 등등 임상 2상, 임상 3상도 있고, 또 결국은 제가 보기엔 사실은 HLB죠. 리보세라닙의 NDA 신청도 있고 처음으로 항암 신약 허가도 나올 거고요. 지금은 시세가 약간 지지부진한데요. 좀만 기다리면서 더 좋은 흐름 한번 기다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날이 춥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추워진대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